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오는 23일까지 재판부가 요청한 성명 자료를 총정리해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안에 변론 종결을 하려는 헌재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3월 초 탄핵 심판 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22일엔 끝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탄핵심판 이제 12차 변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22일까지 16차 변론까지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2일까지 정해놓긴 했지만 그 변호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인을 신청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변론이 잡힐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헌재에서 그거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그 이제 신청한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음. 말해서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2일에는 꼭 모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 좀 아하.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22일이 증인 신문의 마지막 날이다, 데드라인이다. 이런 네네.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예, 특히나 22일에 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다시 잡는다고 하면 또 상당한 기일이 걸릴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음. 사람들은 이미 한번 증언을 했고 또 이 네. 사람들은 그 증언을 했을 때도 한두 차례 안 나오고 나왔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봐주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무조건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떠한 이제 여지도 남겨주지 않고 이제 증인 신문을 22일에 모두 마무리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이렇게 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22일 날 변론이 종결이 될 수 있기를, 네, 네, 변론 기일 종결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자, 네, 저희가 그 선대식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오마이 TV 335 열어놓고 저희가 출발합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감기가 안 나요. 자꾸 콧물을 훌쩍거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선대식 기자 그리고 장윤선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준성님께서 오늘 하루도 장윤선 기자님의 팟짱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오늘도 즐겁고 네, 유쾌한 네,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세요. 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킴스 케이크 파라과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에 사는 교포입니다. 네, 네. 정말 멀리서 파라과이에서 연락 주셨네요. 예, 요즘은 매일매일 잠도 잘 못 자네요. 자려고 네, 하면 한국은 아침이라서 음, 새로운 어이없는 뉴스들이 저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네요. 네, 이것도 네, 얼마 전에 2년 정도 됐을까요? 코이카에서 수도인 아순시온 교통 신호를 다 바꿔준 일이 있는데 음, 그것도 최순실과 연관이 돼 있나 싶은 이런 의혹도 네, 생긴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K푸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음, 어, 어찌됐든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착잡합니다. 네, 캐도 또 나올 듯. 빨리 네, 이 혼란이 안정되어서 음, 저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렸으면 합니다. 이런 네, 네,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네.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제보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예. 좀 보입니다. 네. 네, 김정수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 아우, 저 국장 승진하는 거 어떻게 하시죠? 네. 예, 아유 예쁜 캐릭터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퍼프 스프리? 예,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네. 모르겠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헌법재판소가 네. 23일까지 성명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성명 예. 자료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다 총정리해서 서류로 네. 제출하세요.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같은 조처가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일까요? 네, 그것까지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신문을 한 내용도 있고요. 또 네.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모두 정리해서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다시 말해서 이제 헌재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주장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라. 좀 이렇게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제 변론에서는 그 대통령이 이제 7일 날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서 그 심판정에서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인원 재판관이 10여 분 동안 뭐 뒤에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대로 답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헌재 재판부도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다시 정리해서 내라. 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다시 그 실제로 이제 심판정에 나가서 네. 최종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음흠. 나와서 발표하려면 발표해라.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헌재 심판 심리 속도를 그 늦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금 23일을 최후 변론, 그러니까 그 일반 형사재판 같으면 네네. 최후 변론, 네. 최종 변론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네. 22일까지는 변론을 네네. 다 듣고 변론기를 네. 끝내고 최종 변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2주 후에 평의 네. 판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쓰는데 한 2주 맞습니다. 잡고 그럼 3월 초에 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23일까지 자료를 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뭐 23일 날 최종 변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음 날 또는 뭐 음. 며칠 뒤에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23일 그 즈음에 어쨌든 마지막 입장을 들을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하고 네. 뭐 하루 이틀 그 다음 변론 며칠 뒤에 변론에서 네. 최종 입장을 그 실제 이제 심판정에서 발표하고 끝내자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네. 대통령 출석 카드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맞습니다. 네. 23일까지 그 성면 자료를 다 내라 이렇게 네네. 했지만 네. 그거는 그거고 대통령이 네. 내 사건이니까 내가 네네. 마지막으로 나가서 최후 변론 좀 네. 한번 할 기회를 달라라고 네네. 요청할 가능성 여전히 살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어제 변론이 끝나고 양쪽 대리인단이 기자들과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좀 출석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네. 그 국회 쪽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헌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 14일까지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7일 날 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미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추가로 최종 입장을 또 전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웃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것도요. 네. 그럼에도 이제 최종 입장을 이제 발표할 텐데 네. 이를 두고 뭐 시간을 아주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최종 입장도 발표했고 그리고 뭐 시간이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걸 빌미로 변론이 모두 종결됐는데 뭐 일주일을 달라, 2주일을 달라 좀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그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 네네. 많은 그 일종의 오해, 뭐 설 이런 것들이 네네. 돌아다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네.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네네. 헌재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네. 분석도 하는데 이 점은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난번 제가 팟짱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변론에서 이제 재판부가
그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그러니까 현직 검사 포함해서 17명에 대해서 네. 8명에 대한 증인을 그렇습니다.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예.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네. 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가 그 현재 재판부에서는 그래 그 대통령 대리인이 요구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주자 말도 안 되는 거 빼고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그 일환으로 이미 이제 지난 변론에서 모든 증인 채택 요구나 이런 것들 들어줬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절대 뭐 지연 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겠다. 음흠. 좀 이렇게 읽힙니다. 특히나 음. 이정미 이제 소장 권한 대행은 네. 어제 이제 변론 마무리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재판관들은 이미 기각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뭐 이런 돌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정미 재판 그 소장 권한 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 그래서 대리인단부터 심판정 바깥에서 뭐 음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좀 삼가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을 보시고 음. 진행 협조해 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 끌려다니지 않겠다. 음흠.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제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좀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좀 음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원 사퇴 카드를 쓴다 한들 또 네. 대통령이 갑자기 출석한다고 한들 뭐 여러 가지 네네. 것들을 그 더 네. 이상은 이렇게 그 네. 공정성을 재판부의 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네. 강력한 입장을 밝힌 거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어제 뭐 그 재판소장 손범규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대통령 측 대리인 소속인 손범규 네. 변호사가 뭐 거의 사실상 선동을 했어요. 네네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정미 재판소장 예. 권한 대행이 했던 얘기가 이제 그에 대해서 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손범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서석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를 좀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리고 손범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마 헌재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지적을 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제 그 변론 전에 손범규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변론에서 손병규 변호사가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10시에 변론이 시작이 될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들이 출석했는지 다 이제 출석 체크를 체크를, 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손병규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뭐 한 30분 뒤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이 중요한 변론 그 대통령 되는 음, 항상 얘기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중요한 재판이고 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작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를 빌미로 변론에 좀 늦게 음, 나온 겁니다. 좀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재판부에서도 좀 자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음. 경고를 좀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손범규 변호사가 주장했던 바는 그 지금 네네. 탄핵 사유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고 전부 기각해야 네네. 되고 예. 새누리당은 기각을 위한 TF를 꾸려야 되고 네네. 사실상 이렇게 그 정치권에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이런 네네. 변호인단이 이런 네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100년에 한 번 네. 나올까 말까 이런 엄중한 법정에 네네. 입정을 하는데 30분이나 지각을 하고 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을 무력화 할 네.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네. 하겠죠.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특히나 이게 더 무리하다고 보이는 이유는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권성동 그 국회 이제 소추위원이 네네. 그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3월 9일쯤에는 선고가 날 그렇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네. 다음 날 이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전까지는 선고가 네. 내려져야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거 그렇죠. 분명히 양쪽 물밑에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박한주 소장이 그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음. 양쪽에 그 심판을 외에서는 발언하지 말라 오해가 네. 생긴다 예. 이렇게 그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부터 이를테면 네, 준비기일 맞습니다. 때부터 지속적으로 네, 헌재가 강조했던 네, 네, 바였지 않습니까? 네, 그 선대식 네, 기자가 계속 전해주셨던 네, 건데 네, 양측이 잘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어쨌든 권성동 그 위원장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아주 좀 화가 나고 이제 양쪽 물밑에 접촉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크게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한준 소장이 양쪽에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속해서 장외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음,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걸 보면 본인들이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권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게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진 계약서다. 이렇게 김재동 씨가 해석을 네, 한 바 네, 있는데요. 네, 네, 이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네, 권한만 누리려고 권한을 네, 계속 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이렇게 초법적인 발상을 하면서 네, 나오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네, 어제 그 네,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강일원 재판관이 그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측 네, 네, 대리인단 소속이죠. 네, 그 네, 이중환 변호사를 향해서 상당히 네, 속사포로 질문을 많이 날렸더니 네, 화제가 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어떤 네, 현장이었는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좀 이것도 뭐 제가 뭐 예측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 파장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들을 네, 네, 준비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실제 저희가 그런 기사를 썼고요. 네. 근데 이제 강일원 재판관도 뭐 저희 기사를 봤는지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아, 네. 강일원 재판관이 그 선대식 기자 기사를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네, 혼쭐이 났다. 아, 호통 기사를 보고 호통 관련해서 예, 사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호통을 예, 쳤다면 네.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끝나고 정말 인터뷰 한번 속사포 하셔야 같이 되겠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예, 이제 변론의 그 탄핵 선고 전에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선거 이후에 한번 좀 네, 접촉해서 예, 그 뭐, 파장 시청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네. 물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판관들이 네네. 잘 인터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 좌우튼. 그래서, 네, 어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어제 모든 변론이 끝나고 이제 거의 변론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강용 재판관이 좀 나섰습니다. 이제 음,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음, 하면서 이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충분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고 이제 정리해서 최종 입장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대신 전달한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음,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뭐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네. 네, 제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답변을 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WK와 관련해서 WK를 좀 밀어주는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K는 그 유망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로 들었고 이제 음, 최순실 회사와는 관련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겠지만 WK 직원은 대표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음, 네, 그리고 격리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러니까요. 고용대 상무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사실상 뭐 어떠한 뭐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누가 이 회사를 아주 음, 유망한 회사라고 보고를 했을까? 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도 수석도 대통령께 대면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네, 누가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을까라고 하면 음, 어, 최순실 씨가 했다고밖에 볼 수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했는데 어, 그 대통령 대리인단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음, 대통령은 기억을 못 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네, 추후에 대답을 하겠다. 뭐 음, 이렇게만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참. 그 너무나 분명한 누가 네, 네. 보더라도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 좀 네, 피해간 네.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예, 예.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네, 대통령 네.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아이고 설전을 벌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네, 서석구 네. 변호사도 화제 인물이고 또 노승일 네, 부장도 네. 화제 인물이 됐는데 이번 네, 국면에서 맞습니다. 네, 네. 양측 간의 설전 어떤 내용으로 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고영태 씨가 박영선 의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음, 박영선 의원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좀 했다. 네.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고영태 씨가 이제 박영선 의원을 만난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 진실을 폭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대통령 탄핵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노승일 그 이제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거든요. 네네. 노승일 부장은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 그렇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이 이미 청문회에서도 받았다. 음,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받았다라고 네. 하면서 답답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된 이유는요. 이날 노승일 부장에 대한 이제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많이 질문 던졌는데 이게 검찰 조사, 청문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 공판에서 질문 받은 거가 똑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노승일 부장은 이미 이제 거기서 왜 똑같은 질문 계속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던진 겁니다. 이거 음,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음, 네, 그래서 노승일 부장은 이제 좀 답답하다. 너무 잘못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음, 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제 서석구 변호사는 아니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에게 신문할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음,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랬더니 이제 노승일 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인가? 어떻게 그렇게 아, 얘기할 수 있냐? 좀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음, 설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좀 중재를 했었던 거죠. 네네. 그렇군요.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 네. 네네. 지금 그렇죠. 국민이 개돼지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네. 왕정국가식의 sa고를 네네.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네. 아니냐. 네네. 자,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대신 네네. 판정에서도 흘러나왔다. 이런 말씀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네네. 뭐 선대식 기자하고 함께 그 마치 저희가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네. 지상에도 많이 떠돌아다녔던 탄핵 기각설, 연기설 네네. 이런 네. 수많은 설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네. 늦어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이 네네. 지리지리한 탄핵 심판의 마침표가 찍힌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앞서 음, 말씀드렸듯이 22일 날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종 변론을 위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음흠. 최종 변론을 위한 이제 변론이 뭐 이제 또 한 차례 잡힌다 하더라도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3월 13일 전 또는 3월 13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음. 같은 속도에 의하면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여기 위에 있죠. 335 네. 서비스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오마이뉴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네. 카카오톡 잠깐 볼게요. 코코라는 분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필리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가 멀리서 생각해도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저 카카오톡은요 네. 해외에서 많은 네네. 분들께서 이렇게 네. 저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게요 그 종일 이거 유튜브 켜놓고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이렇게 쉽지 함께 않습니다.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제이라는 분께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사는 아, 유학생인데요. 네네. 선대식 기자의 전혀 다른 뉴스 코너 항상 기다려요. 크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방 때였나요? 대통령 변호인단 현장 모습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네네. 재밌어요. 네. 여긴 지금 새벽 1시. 오스트리아 아, 새벽 1시래요. 네네. 새벽 네. 1시인데 장윤선의 팟짱 보느라 매일 새벽에 아이고. 아우 네. 죄송해요. 네. 이거 어떡하지? 오스트리아 시계를 저희가 확 바꿀까? 네네. 언제 한국에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꼭 한번 상암동 저희 오마이스 사옥에 좀 그러니까요. 들러주시면 한번 네.
네, 열심히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예. 예. 야당 국회의원님들 나오시면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도 꼭 개정되게 여쭈어 주세요. 오마이 네네. TV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네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네. 유학생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공부신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네.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예. 얼른 감기 나으시라는 이런 메시지도 아유, 있었습니다. 네. 네. 성안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는 밤 7시 30분이 되어 갑니다. 어디 계시는 어디죠? 거죠? 네. 어디 계신다는 말씀 안 주셨어요? 조기 네. 대선이 되면 해외 투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이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네. 자, 이거 대통령 선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해외 네. 재외 국민 투표 어떻게 하는 거냐? 네네. 2012년 대선 때도 인도, 네, 3,000km인가요? 예, 그 엄청난 길이를 달려가서 투표하셨던 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네. 자, 이거 재외국민 투표 오늘 저희가 잠시 후 10시에 기동민 의원 나오는데요.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방 사수 잊지 마시고요. 선대식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